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한 번에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는 해요. 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한 번에 되지 않는 우리네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서 한 번에 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일들은 정말 한 번에 안 돼요. 꽤 여러 번 했는데도 실패하고 정말 포기할 찰나의 마지막 순간에 딱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죠. 실패라는 것들은 누군가한테는 항상 상처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자 하고,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할 무엇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작년 12월 달에 대만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안에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 지금 지하철 객차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쩜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한 80% 이상의 승객들이 검은색 또는 회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소수가 흰색이나 다른 색깔 외투를 입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겨울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패딩이든 코트든 실용적으로 오래 입기 위해서 때가 최대한 덜 타는 색상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남더라고요. 한때 우리 모 브랜드의 롱패딩이 거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같은 아이템이 됐던 것처럼 친구가 생각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때가 덜 타니까 검은색 입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 무난함을 추구하는 이 특성이 결국 색상에서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참 외국에 가면은 자동차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자동차 색깔도 다양해졌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대부분의 자동차의 색상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리고 몇몇 은색, 회색 이런 거. 중고로 팔 때를 대비해서 잘 팔릴 무난한 색깔을 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세를 추구하고 대세를 따르고 무난한 게 가장 좋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그쵸, 장점도 있죠.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는 이런 장점도 있는데,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따가운 시선, 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우리 삶을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칼칼한 콩나물국을 끓여주시곤 했어요. 식욕이 조금 왕성한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주방에 들어가서 콩나물국이 다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냄비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콩나물국 냄비 뚜껑을 이렇게 열면 안 돼. 왜냐면은 콩나물국은 한 번 냄비 뚜껑을 닫고 끓이기 시작하면은 익을 때까지 계속 닫아놔야 돼. 안 그러면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어렸었던 제가 콩나물국 뚜껑을 열어보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되나 안 되나 계속 확인해보고 안 되네? 하면은 금방 포기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좀만 뭉근하게 국이 다 끓을 때까지 그냥 꾸준히 기다리고 자기 할 일 하면서 하면 되는데, 언제 익지? 내가 빨리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건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뚜껑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비린내 나서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자 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한 번에 되는 삶을 위해서 빨리빨리 확인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식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도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조급함 아닐까 싶어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는 나 말고도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과연 내가 이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내 몫이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길을 또 찾아가요. 물론 삶에 있어서는 모순되는 두 가지 가치가 다 맞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가치는 한 번에 되지 않는 인생과 관련된 것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닌 거를 빨리 그만두는 지혜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모순돼 보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요즘 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거의 입구에서 저는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등산하러 많이들 오세요. 보면은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냐? 둘레길 코스랑 그 밑에 부분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반면에 100군데까지 바람 쌩쌩 부은 정상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주말에 여전히 많긴 한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에요. 등산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학원을 한 3달 정도 다녔었어요. 근데 한 3개월 다니면서 느낀 게 초급반은 정말 인원수도 많고 반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채로운데 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반이. 웬만한 것들에는 이런 피라미드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항상 시작 단계에는 사람이 많고 위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몫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포함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급자 코스에서 머물다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뭉근히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정상에 올라가 있고 어느샌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모르면은 두렵죠. 경쟁자가 많을 것 같고 내 몫이 없을 것 같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몇 번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해보고 금세 포기해버리죠. 초급자 코스에서 머물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죠. 요새 등산을 하고 있고 또 중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초급자 코스에 머물면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슬슬슬슬 이렇게 걷고 할 때는, 근데 이 초급자 코스에서 중급자 코스를 넘어갈 때쯤부터 엄청난 고비가 찾아오거든요. 등산도 그렇고 외국어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초급자 코스를 내려가요. 원래대로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서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지의 세계를 넘어서게 돼서 그때부터 새로운 재미를 또 발견하게 돼. 초급자 코스에서의 그 재미와는 또 다른 종류의 재미가 그 다음부터 펼쳐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되고 재미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길을 만들더라고요. 재미를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길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추구했던 재미고 그게 길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한 재미와 그것이 만든 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등산로, 산책로가 또 되는 거더라고요. 네, 오늘은요, 한 번에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는 그 길에서 한 번에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달콤한 과실을 마침내 맛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